저는 미국에 예전에 한번 갔을 때 하나의 쇼킹한 것은 뭐냐면 테슬라 차를 그때 미리 타봤다는 겁니다. 뭐 제가 무슨 주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가면은 차량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안에 차를 타고 그냥 홀딱 사실 그때 반해버렸습니다. 왜 반해버렸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차량들은 보면 내연기관이고 뭐고 각종 장치 때문에 안에 그 차 안이 좀 좁죠. 근데 딱 차를 탔는데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대형 모니터, 그 모니터도 너무나 편했고 아주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TV를 보고 또 한번 홀딱 반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현대차에서 나온 아이오닉 5.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이제 2050년에 탄소 제로가 된다면은 이제 자동차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금지하는 데가 여러 곳에 늘어납니다. 다만 중국만 2060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또 설령 만약에 판다고 한들 여러분들 사셔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통 사면 한 10년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쓴 다음에 그냥 갖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죠. 중고시장에다 갖다 내다 팔죠. 그러면 그거 한 5년. 그럼 한 자동차를 사서 한 15년 정도 겨냥해야 되는데 2050년도가 커트라인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이 2035년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은 전기차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오닉 5 이게 아주 눈길을 끕니다. 조금만 제가 시간이 된다면 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런 사이즈의 차를 산다면 한번 권해보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대박 조짐이 나오고 있죠. 그죠? 1년에 팔 수 있는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을 거의 완판해 갔다는 얘기 아마 드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이 텔레칩스가 긍정적인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긍정적이냐? 뭐 이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소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걸 갖다가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텔레칩스인데 지금 어떤 재료를 갖고 있냐면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내비라든지 뭐 기타 비디오라든지 뭐 클러스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디지털로 작동을 했을 경우에 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듈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이 진행될 경우에 굉장히 사이 높은 고사양의 AP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가도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그거를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텔레칩스인데 때마침 주가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 바꾸는 종목에서 한번 바꿀만 하겠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위로 빵 하고 올라갔다가 위에서부터 외봉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상단을 보시면요. 항상 만약에 일봉만 보신다면 이렇게 110과 240의 간격을 보시면 좋은데 얘가 이렇게 커가고 있죠. 얘는 그러면 성장주라는 거죠. 아예 여기 오지도 않죠. 여기 오기 전에 뜨고 여기 오기 전에 뜨고 얘도 이제 설령 만약에 내려온다 한들 얘가 만 20부터 60 내려온다 한들 그럼 여기서 좀 사시고요. 여기 내려갈 때 좀 더 사시면서 분할로 공략해 볼 만한 이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판단에서 요 종목은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텔레칩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까 싶다는 점에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텔레칩스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더존 비즈온입니다. 어제장 1.38% 상승 탄력 보이면서 11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클라우드 관련주 이 종목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더존 비즈온은 아마 기업하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아마 항상 경리가 저한테도 소위 저 교육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거 그러면 얘기 나오는 게 더존 비즈온입니다. 근데 이 더존 비즈온이 이제 클라우딩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위하고 가입자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향후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죠.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얘는 상당히 옆으로 기간 조정하면서 주가가 안 갔습니다. 굉장히 박스권으로 기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주가가 조금씩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그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위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클라우드 사업 이쪽의 매출액이 한 100% 가깝게 증가하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세상을 바꾸는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요 종목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더 좋은 비즈온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한화시스템입니다. 전거래일 0.72% 오르면서 2만 1,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인텔리안테크와 국방 위성통신 분야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화시스템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업체들의 CEO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게 미래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이 돈을 투자해서 내가 어디 미래 먹거리에다가 어디다 투자해야 내가 도움이 될 것인가. 근데 바로 이 하나시스템은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시스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죠? 저 방산업체죠. 실질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시스템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 앵커도 인텔리한 테크놀로지 얘기를 했는데 이 국방 위성 통신 분야 이쪽에 MOU 얘기도 있는데요. 방산 산업에서부터 이제는 위성 사업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UAM 많이 나오죠. 도심 우리가 지금 보시면 뭐 도로가 한참 막힐 때는 트래픽 걸려서 어떻게 꼼짝달싹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 그때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내 자동차가 중간에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바로 에어택시의 개념이죠. 이 UAM 관련돼서도 최근에 많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여기에도 역시 하나시스템이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체가 어디냐? 바로 이 하나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는 건 있겠지만은 올라가다 쉬었다가 또 올라가다 쉬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 보시죠. 여기 밑에를 역시 보시면요. 110과 240 이렇게 성장형의 패턴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죠. 금요일 날 장이 폭포처럼 꺾어진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안에 있어서 플러스로 돌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방위산업 이쪽 연결돼서 또 인공위성 사업 모든가 연결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군사 목적의 초소형 군사 위성 기술을 개발해 왔고 또 전자식 조향 안테나 기술 벤처 그다음에 또 휴대용 특수 안테나 기술 벤처 이런 데를 전부 다 어떤 지분 흡수를 통해 갖고 말 그대로 성장성의 날개 달군 업체가 바로 이 업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짧게 보지 마시고요 좀 롱텀의 사이클로 길게 보시면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핫이슈 세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최근 변동성 장세 속 네 계좌 어떻게 하나 걱정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을 모셨죠. 여러분의 종목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OCI입니다.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장 2.04% 오른 12만 5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에너지 화학 기업이죠. OCI 최근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OCI 현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십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그 미국을 보면요.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여야 야가 다 싸웁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보면 뭐 난리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막 기사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미국에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항상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과 관련된 제재가 됐을 때는요. 여야가 따로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90 그냥 뭐 편하게 한다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거의 100%가 국방 관련돼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로 중국과 관련돼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로 바꿨는데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죠. 트럼프는 야 너희들은 다 떨어져 있어. 내가 일대일로 맞짱 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혼자 나섰다면 조 바이든 게 아니라 붙어. 여기 붙어. 너희들 안 붙으면 너희들 혜택도 없어. 라는 관점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다를 뿐이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상당히 쉬었다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OCR은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최근에 보면 뭐 시토리 금속 관련된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토리 금속은 많이 들어봤지만 아마 OCR의 폴리시콘 얘기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중국산 이 폴리시콘 불매 운동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EU까지도 불똥이 튀고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좋고 또 주가의 모습도 우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연속적으로 홀딩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다만 위로 올라갈 때 기본 중간값은 한 15만 원 근처가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나 아니면 21선 정도가 쌍봉을 줄 때 좀 줄이시고요. 아직은 얘는 좀 더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아직 상승 탄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 36,0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장 2.11% 내리면서 37,0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은행 계열사와 디지털 글로벌 사업 호조로 하나금융의 주가가 올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전체인 종목군이 다소 약간 흔들거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은 약간 흔들거려 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향후 대세가 뭐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향후 어차피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대세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결국 뭐 금융 종목군단들은 어차피 거기에 연결되겠죠. 그래서 은행주, 그다음에 뭐 보험주 이런 종목군들은 내가 갖고 온 종목의 해지의 영역으로도 이런 종목군단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죠. 지금 주가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역V자로 이렇게 꺾이죠. 그럼 이게 올라갈 때 제가 부연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가까이 갔을 때는 당분간은 좀 흔들립니다. 대략 한 38,000원서부터 4만 원 사이에서는 약간 혼조 구민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걸 좀 챙기다면 한 38,000원 요 위 라인 4만 요 사이에서는 좀 챙기시면 되겠고요. 대신 얘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크게 파실 자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금리의 상승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